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현 파트너 모셨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태현 파트너님은 오늘 또 어려운 시장이지만 어떤 돈 되는 섹터 테마를 찾고 계실지 첫 번째 돈 되는 sek터 테마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로봇주들을 봐야 된다. 로봇 테마 뭐 오늘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고 시장에서 흔히 뭐 우리가 생각하면 제스란 CEO가 오기 전에 로봇주들이 한 번 또 피지컬 AI 이야기 나오면서 막 올랐다가 지금은 또 한 달 정도 쭉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로봇주들 뭐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 뭐 우리나라 3대 메가 프로젝트에도 피지컬 AI가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그럼 지금의 매수 찬스인가, 매수 타이밍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을까? 지금 맞을까?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로봇은 지금까지 R&D에 엄청난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로봇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회사들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요번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제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보스턴 다이맥스라는 세계 최대의 가장 진보되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경영권 인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 회사 자체를 전략 자산으로 진정하면서 그 보스턴 다이맥스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단 한 대도 우리는 갖고 들어올 수가 없죠, 우리나라로. 왜냐하면 이건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러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16조 원 정도를 투입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로봇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R&D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 보스턴 다이맥스는 미국에서 이 아틀라스에 대한 양산을 태우는데 거기에 들어간 부품은 우리 한국 업체들이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부품 업체들도 진짜 돈을 버는 양산을 태우기 때문에 돈을 버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일단 올해는 보스턴 다이맥스 만드는 아틀라스는 파일럿으로 한 1,000대 정도 만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양이 적지만 앞으로 향후 3만 대까지 늘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올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 올 3월 달에 세종시에 신공장을 짓고 여기서부터 양산을 시작하는데 그게 RBY1이라는 일용형 양파형 로봇입니다. 이 RBY1에 대해서 양산을 태우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품업체들도 부품을 양산을 해서 납품하게 되죠. 이 말뜻은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이 이제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로봇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B2C가 아닌 B2B 단계지만 이렇게 양산이 검증이 되고 사용이 검증이 되면 이제 조만간 서비스 로봇으로 일반 가정에 그 예전에 마이카 그 붐이 들었듯이 이 마이 로봇 붐이 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들은 긴 안목으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급등, 급락이 좀 심한 업종이기도 하지만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 앞으로의 뭐 사업 방향이라든지 전반적인 트렌드 자체가 피지컬 AI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주들 어떤 종목 좀 보세요. 최근에 어쨌든 로봇주들이 거의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세종시로 이제 신공장을 옮겨가면서 신공장에서 양산을 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 그게 3월 달에 완공이 됐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품업체들이 부품을 만들어 납품을 하죠. 그래서 부품업체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SPG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SPG 업체는 우리나라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업체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어드 모터라고 해서 이 가전부터 우리 대부분의 산업용 기기에 들어가는 모터를 만들어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로봇 그 감속기를 만들어서 이 로봇 감속기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드는 로봇들에 대해서 양산을 태운다면 이미 검증돼 있는 이 SPG의 로봇 감속기를 받아서 양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서 SPG라는 업체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기 위해서 SPG는 이미 중국에 주로 많이 납품했던 이 기어드 모터, 이 수익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중국향은. 이거를 1분기에 수량을 굉장히 많이 줄여놨어요. 그 줄어들어서 생산이 줄어든 그 분야를 로봇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 의미는 하반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RBY1 시리즈에 대해서 양산을 태울 때
SPG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두 번째는 KH바텍이라는 업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KH바텍 하면 스마트폰의 힌지라고 해서 이 접히는 부분에 들어가는 그 부품을 만드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고 폴더폰 하면 항상 이름이 나오는 업체가 KH바텍입니다. 하지만 KH바텍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로봇 쪽에 들어가는 부품을 꾸준히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얼마 전에 그 계약을 맺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드는 RBY1 시리즈에 대한 이 외부 겉모습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을 이 KH바텍이 만들어서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RBY1 시리즈에 대해서 양산을 태울 때 KH바텍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로봇 쪽에 들어가는 부품은 일반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이 스마트폰의 부품보다 훨씬 높은 고부가 가치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점프업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 면에서 KH바텍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부품업체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서 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H바텍과 SPG 결국에는 일단 로봇 부품주들을 좀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토픽 종목이 궁금한데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역시나 엔드 유저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저께 한 50만 원이 깨지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말 그대로 마지막에 이 로봇 부품들을 받아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그룹 내에 이미 RBY1에 대해서 35대를 작년에 구매를 해서 각 부분별로 테스트를 거쳤고요. 그 테스트 거친 부분 중에서 이제 양산을 태워서 실제 투입할 수 있다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발주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세종 공장에서 세종 신공장이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태울 것이고 이 삼성 중공업의 용접 로봇도 그렇고 삼성의 그 삼성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의 이런 반도체 공장 이런 쪽에도 RBY1 시리즈가 들어갈 겁니다. 그에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고 드디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그것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셔야 되고 매수가는 49만 원 이하에서 살 수 있으면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00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8만 원 아주 타이트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토픽 종목으로 골라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삼성 쪽에서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로봇들이 어떤 실제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게 매출로 연결되고 숫자로 잡힐지도 한번 기대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바로 로봇주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산주입니다. 방산주가 오랜만에 또 올라가고 있어요. 김태현 파트너님은 자, 로봇주들 그동안 좀 전쟁이 끝나가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약간 멀어졌었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봐야 될까요? 네, 이 방산주는 제가 지난주 방송도 그렇고 한번 돌아보시면 그 조방원이라고 해서 조선, 그 방산, 원전 이렇게 시리즈에 함께 묶여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섹터 방산 쪽은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수출 쪽에 무게감이 많이 실려 있는 그런 분야죠. 특히나 이 유럽 쪽에서 러우 전쟁이 한참이기도 하지만 유럽 쪽에서 이제 재무장에 대한 그런 말이 나오면서 세이프티라고 한 3천억 달러 이상 되는 아주 대규모 자금을 조성을 해서 유럽 EU 그 가입 회원국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집행위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갖고 이 방산 무기들을 사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러시아의 동진을 막아보자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런 때 가장 먼저 양산을 해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방산은 이러한 실제 수요자들과 함께 엮어서 봤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빠른 납기와 가장 최신 진보되어 있는 21세기에 만들어진 무기들이기 때문에 가장 발전된 무기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방산 쪽을 좀 보셔야 되고 방산은 실제로 실적들이 너무 좋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지난 한 6개월 동안 이 반도체 쪽에 모든 시장에 돈이 몰려가면서 오히려 소외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방산이 싸 보이고 지금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이 방산 쪽에 몰려가서 매수를 하면서 방산주들이 많이 좀 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런 상승세가 EU의 세이프 그 프로그램에서 돈이 집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또 그 실적이 한 단계 점프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방산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산주들을 오히려 지금 담아야 할 찬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종목들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무조건 이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전 세계 한국판 럭키드 마틴이라고 해서 육해공 모듈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좋은 뉴스가 나왔죠. 이 자회사인 한화 오션이 KDDX에서 한국형 구축함 사업 이거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 7조 8천억 되는 큰 사업인데요. 이거를 한화 오션에서 이 발주를 그러니까 수주를 받으면서 이거에 대한 지분법 수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실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큰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럽의 세이프 프로그램에 따라서 폴란드가 그 돈을 받자마자 곧바로 우리나라 천무에 대한 발주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K9 자주포나 이런 명품 무기들에 대해서 발주가 꾸준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폴란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유럽 집행유예로부터 세이프티 프로그램에서 돈을 받는 나라들은 우리나라 무기를 살 가능성이 크죠. 이 말은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앞에 이 유럽 국가들이 줄 서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은 앞으로 꾸준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반드시 좀 봐줘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S&T 다이내믹스입니다. 이 S&T 다이내믹스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K2 흡표전차의 이 내부 엔진 부품에 대해서 이 국산화했는 이 기존에 독일 걸 살았었던 이런 것들을 국산화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K2 흡표전차 우리 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변속기죠. 변속기는 대부분 독일에서 수입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4차 양산에서 있어 K2 흡표전차는 우리 한국산 국산 이 S&T 다이내믹스가 만든 이 변속기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S&T 다이내믹스는 한 단계 점프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K2 흡표전차가 해외에 많이 수출이 돼 있습니다. 그 수출이 된 K2 흡표전차의 진보된 모델에는 한국산 국산 변속기가 될 수 있고 그 국산 변속기를 S&T 다이내믹스가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S&T 다이내믹스는 우리나라 육상무기에 들어가는 변속기들을 대부분 다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업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S&T 다이내믹스를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주 중에 탑픽 종목을 골라볼까요? 어떤 네. 종목 유심히 보고 계신가요? 네, 풍산이죠. 풍산은 요즘 예전에 보셨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 풍산의 이 탄약 사업 부분을 인수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가격면이 안 맞아서 딜이 깨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각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풍산 자체가 경영권을 3세로 이제 경영권 승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3세 되시는 분이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산 쪽에 대한 경영권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풍산은 기존의 동 관련된 산업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전체 매출액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방산 쪽은 분할해서 매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각에 대한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이 넘기 때문에 그 1조 5천억 이상의 현금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풍산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풍산에 대한 매수가는 6만 6천 원 이하에서 좀 분할해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2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풍산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또 잠시 잦아들었는데 그런 이슈 한번 조금 더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방산주들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받고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시즌에 좋은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다시 저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돈 되는 섹터 테마 오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